안녕하세요. 7기 박주영입니다. 제가 선택한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소비자 행복의 원천이고요. 그 중에서 마니아적 소비와 삶의 관계 속 제품의 이야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이 보신 내용이죠. 소비자 행복의 개념적 프레임워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소비자의 참여 수준이 높고 또 소비의 내재적 원천보다는 초월적 원천에서 큰 행복감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준비하다 보니 이러한 그 구분이 꼭 절대적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니아적 소비와 또 정반대 쪽에 있는 그 양극단에 있는 그 것들을 갖다 한번 골라서 소비자 행복의 원천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니아적 소비입니다. 이 마니아적 소비에서 저는 소비자의 그 높은 그 참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예시로 든 것이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서포터 이야기하고 방탄소년단을 대하는 이제 팬덤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영국에서 5년 동안 거주하면서 느낀 점인데, 방탄소년단을 대하는 팬덤과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서포터가 상당히 유사하다, 뭐 이런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서포터들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쫓아서 이제 축구장을 갑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보고 응원하고, 성인이 돼서도 역시 같은 그 팀을 응원하죠. 선수들도 바뀌고 감독도 바뀝니다. 하지만 그 축구 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평생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려지는 거죠. 만약에 BTS가 1기, 2기, 3기 하는 식으로 대물림을 하고 그 팬들 또한 자녀들을 계속 그 자손대대로 BTS에 대한 응원을 하면서 콘서트를 찾아다니고 음악과 연관 상품을 소비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사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그 마니아적 소비의 전형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니아적 소비는 보시다시피 어떤 그 경험, 느낌,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 감각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총체적 체험이 그 놓아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가수의 라이브 공연도 본 적이 있고 연극, 영화, 뭐 뮤지컬, 마당놀이, 버스킹 다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축구나 야구 같은 어떤 스포츠 경기도 관람한 적이 있고 제가 느끼기에 가장 그 행복의 크기는 그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객체를 제가 얼마만큼 좋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 마니아적 소비에 비록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떤 행복을 느끼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삶의 관계 속 제품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편의 광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야, 너 무엇이냐, 개인 방송인지 뭔지 골방에 처박혀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겨? 언제 그런 거 해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고, 어? 아유, 걱정 마요. 아들 돈 잘 벌어. 그 구독자 수가 잘 벌긴 썩을. 엄마 내 거 보긴 봤어? 봤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여? 나는 모르겠다.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아무튼 나 다 왔으니까 끊어요. 뭐가 나와? 엄마, 차 보소. 성공한겨? 형규야, 형규야. 이게 뭐니?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
서양인의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다른 지역의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100%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뭐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추억, 뭐 기억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물론 뭐 현대자동차, 뭐 코카콜라가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세 번째, 100번째 손님이라는 이 동영상도 뭐 유사한 성격인데 전체 발표 시간이 뭐 초과돼서 지금 재생하지는 않겠습니다. 별도 파일로 업로드 하겠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마니아적 소비를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행복과 관련된 제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감사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지난 10월 초 오프라인 세미나 때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감사를 느끼게 하는 원천은 외부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삶을 어떻게 여기는가에서 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행복의 또 다른 요소가 바로 희망입니다. 마지막 강의에 포함된 내용이죠. 특히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행복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행복은 상당히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다. 희망은 생존과 연결되는 행복의 기본 감정 단위이다. 라는 이 정리는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행복 원천 키워드는 사랑, 감사, 그리고 희망입니다. 그 중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뭐 하고 싶다고 하고 뭐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고 희망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마지막으로 감사와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개인과 사회 또는 국가가 각각 어떻게 해야 될지 그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 때 발표했던 내용에서 차용해 온 겁니다. 앞서 불만 속에 숨어 있는 이제 감사의 보석에서 언급했듯이 노력해서 찾아보면 내가 감사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을 다 산다고 사고 싶은 거 다 산다고 해서 뭐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소비의 내재적 원천이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소비 행위에 대해 참여 수준이 높은 경우가 행복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예시로 든 마니아적 소비는 그래서 참여적 소비자인 참여 수준이 높은 경우만 어떻게 공교롭게 골라졌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행복과 연관지어서 개인의 영역보다는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국가 역할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 스털린 패러독스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적 빈곤은 벗어나야 하겠고 그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더 행복한 것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 구성원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한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사람들이 더 좌절감을 느끼고 불행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회의 리더, 지도자, 정치 지도자 등 사회와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은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또 그러한 희망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사랑과 감사, 그리고 희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도 나름 행복을 갖다가 설계하고 그, 그 행복을 갖다가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